오신의 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너무 조심해서 블로그 글 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조심해서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전혀 마케팅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조심해도 된다. 덜 조심하고 매출 올린 게 더 낫다. 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일반인이라면 어떨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 강의나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한 번씩 꼭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블로그는 굉장히 예민한 놈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돼. 뭐 대표적으로 하나의 IP에서는 하나의 PC만 연결해라. 그래서 뭐 카페 와이파이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스타벅스 와이파이 쓰면 안 되고, 지하철 와이파이 쓰면 안 되고, 오로지 내 집에서 내 IP로 내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금기 키워드, 그래서 요런 키워드는 너 절대 쓰면 안 돼. 요런 키워드 쓰면 네 블로그 죽어. 요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에 링크 달면 안 된다. 그래서 링크를 못 다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라느니, 아니면 너무 은근하게 우리는 이런 업체라느니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요건 좀 더 심합니다. 아예 블로그 본문과 제목에 업체명을 사용하지 마. 좋은 내용으로 좋은 글을 줬는데 아니 업체명이 없어. 은근하게 나를 알아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블로그 제목이라든가 블로그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추측하라는 거죠. 요런 방법. 그리고 블로그 글 쓸 때 공식이 있어. 글자 수 몇 자, 뭐 처음에 첫 100자 안에는 타겟 키워드를 몇 번을 넣어야 되고, 글의 길이는 어떻고, 이미지는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얼마 간격으로 넣어야 되고, 요런 것들.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글은 한두 개만 쓰고 대부분 정보성 글, 만인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정보성 글을 써야 된다. 요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거 다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IP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볼게요. 한 7, 8년 전에 어떤 분이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님, 제가 1시간에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강원도 두메 산골 이런 펜션, 이렇게 블로그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IP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그 후에 블로그를 만들면 노출이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서울에 살지만 수원에 사무실이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수원 그 사무실에 가서 글만 쓰는 거죠. 그 사무실은 오로지 글만 쓰기 위한 사무실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볼 때는 야, 이 뻥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앞에서 말한 얘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블로그에 글 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IP에 두세 개의 블로그를 운영해도 좋고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이 카페나 스타벅스의 와이파이라든가 지하철 와이파이 이런 것들 사용해서 글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IP에 한두 개 블로그 운영하는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블로그가 돌아다니면서 스타벅스 접속했다가 지하철 와이파이 접속했다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다. 그래서 IP는 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일반인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도 하셔도 된다. 키워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안 되는 그런 키워드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병원, 대출, 보험, 뭐 저작권 등등등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사용하면 안 되는 키워드인가? 라는 의심이 들면 다른 블로그가 쓰는 최신 글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회수도 많다. 그런데 다른 블로그가 한 3, 4개월 안에 쓴 글이 하나도 안 보여. 이러면은 이상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회수 많은데 새로운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키워드는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요 문제거든요. 내 글이 안 떠.
혹시 키워드의 문제인가? 아님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다른 사람의 블로그는 잘 뜨는데 내 글만 안 뜬다. 혹시 이게 금지 키워드가 아닌가? 아니다. 너의 블로그가 문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주제가 벗어난 키워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마케팅 관련돼서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릉 펜션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강릉 펜션이 상위에 잡힐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제고 내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만 된다면은 뭐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셔도 무리 없다. 내 블로그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블로그 본문에 링크도 안 달고 업체명도 안 써. 이러면은 사실 블로그 마케팅을 왜 하는 겁니까? 링크도 없고 업체명도 안 써. 나는 블로그에 글을 써. 그러면 내가 홍익인간도 아니고 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와 업체명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 링크를 넣는다거나 본문에 업체명을 쓴다고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진다거나 순위가 내려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블로그 본문에 링크와 업체명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랜드 블로그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체험단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링크 넣어달라, 업체명 사용해달라 꼭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체험단들은 나는 링크 다는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블로그 뽑으면 안 돼요. 링크도 안 넣을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체험단에 혜택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블로그에 링크와 업체명이 빠진 게시글은 의미 없다. 난 홍익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링크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의 기본 공식이라는 것은 요즘 없다. 그래서 그냥 널널하게 1000에서 2000자 사이에 이미지 10장 내에만 넣으면은 큰 무리 없이 노출이 되고 글이 길어지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는 증가하고 이렇게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듬성듬성한 공식만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글을 써주시면은 뭐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성 글입니다. 예전부터 정보성 글을 써야 된다, 정보성 글을 써야 된다, 뭐 요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성 글은 매출과 관련 없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쓰는 글을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지의 뜻,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엑셀 브이룩업 함수 뭐 이런 내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런 글이 바로 정보성 글입니다. 정보성 글에는 당연히 내 매출과 관련이 없으니까 내 업체명, 내 링크가 안 들어가니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보성 글은 매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글을 적게 쓰나 많이 쓰나 매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주제를 벗어나게 되면 전혀 지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성 글이냐 상업성 글이냐 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에서 정보성 글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을 올리려고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딱히 매출이 도움이 안 되면 그렇다고 정보성 글이 지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보성 글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포스팅해라. 일반인이 뭐 정보성 글, 상업성 글 따지면서 글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할 필요 없다.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